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후삼국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8세기 후반부터 신라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의 진골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분열이 일어나 갈등이 심해졌죠. 귀족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경제적 기반과 군사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자 중앙의 권력 다툼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귀족의 반란이 자주 일어났고 결국 해공왕과 왕비가 피살되었습니다. 특히 흥덕왕이 죽은 뒤 왕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왕위 다툼으로 약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기도 하였죠. 지방에서도 반란이 이어졌습니다.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헌창이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고, 또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가 중앙 귀족에게 암살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왕위 다툼과 반란으로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더 약화되었고, 그 결과 신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라 말 진골귀족의 왕위 다툼으로 농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삼국사기의 한 일화를 보면 신라 한기부 백성 영권의 딸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32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채 효도를 다하였다. 그러나 끝내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스스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딸과 함께 목 놓아 울었는데 이 광경을 본 화랑 효종랑은 그 효성에 감격하여 즉시 곡식 100섬과 옷가지를 보냈다. 이 말을 들은 왕도 곡식 500섬과 집을 내리어 주어 모녀가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나라에서는 지은이 곡식이 많아져 도적에게 빼앗길까 염려하여 군사를 보내어 번갈아 지키게 하였다. 이런 일화를 보듯이 백성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농민에 대한 귀족의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자연재해로 흉년은 거듭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떠돌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세기 말 농민의 몰락으로 조세 수입이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진성여왕은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를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농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889년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죠. 그 뒤 농민봉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민은 세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무리를 지어 각 지역의 관청을 습격하거나 재물이 많은 사찰과 부자를 약탈하기도 하였습니다.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라 불리는 무리는 신라의 수도인 금성까지 쳐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로 신라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를 틈타 각 지에서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라 말 왕위 다툼으로 통치 질서가 흔들리자 호족과 육두품은 신라 사회를 비판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호족은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을 쌓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여 스스로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면서 지방을 지배하였습니다. 호족 중에는 지방의 토착 세력인 촌주 출신이 많았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이나 군사력을 가진 군진 세력, 무력을 통해 성장한 해상 세력, 초적 세력 출신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육두품은 골품제로 인해 관직의 승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아 사회적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골품제를 앞장서서 비판하는 등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호족과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신라 말 새로운 사상인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선종은 참선과 수양을 중시하였으며 깨달음만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종의 가르침은 호족의 사상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죠. 풍수지리설은 땅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이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사상으로 신라 말 승려 도선에 의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수도인 금성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호적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죠. 9세기 말에 이르러 신라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어 수도인 금성과 그 주변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호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견훤과 궁예가 나라를 세워 신라에 대항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서남 해안을 지키던 군인이었던 견훤은 호족의 지원을 받아 오늘날 광주, 무진주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뒤 세력을 키워 오늘날 전주, 완산주를 수도로 삼고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며 900년 후 백제를 건국하였습니다. 후 백제는 한때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서부 지역까지 장악하는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는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가 세력을 키워 독립하였습니다. 그 뒤 오늘날 개성, 송악을 수도로 하여 후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901년 후 고구려를 건국하였던 궁예는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고쳤습니다. 태봉은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의 체제를 갖추면서 한때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일대까지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궁예를 중심으로 하는 후 고구려, 견훤을 중심으로 하는 후 백제, 그리고 신라로 이어지는 후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 삼국 시대를 통일한 고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